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사태로 3년여 만에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 지역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을 갖고 개표 상황 지켜보셨을 텐데요. 전남 지역 유권자들은 내란 청산을 강조했던 이재명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결국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3년여 만에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전남 지역 투표율은 83.6%.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1998년 15대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직전 20대 대선과 비교해서는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도민들은 민주 진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남 지역 득표율은 85.8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하며 정권 교체와 내란 세력 청산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목표로 잡았던 30%를 크게 밑도는 8.54%. 과거 박근혜, 윤석열 후보의 득표율보다 많게는 3%포인트 가까이 낮았습니다. 이정현 전 당대표 등 지역 출신 인사들까지 대거 동원했지만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반감이 워낙 강한 데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호하게 선을 긋는 데도 실패하면서 판세를 흔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만 유리한 선거 구도와 조국 혁신당 등의 지원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역시 지난 대선 때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민주당도 중도층의 표심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절대적인 그 수치는 높습니다만 비교 기준을 20대 대선으로 삼았을 때는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많이 작용했던 그런 측면이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에 반영된 거 아닌가. 한편 젓가락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전남 지역 득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4.69%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임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언과 탄핵, 파면으로 이어진 기간 동안 호남 지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호남민들의 투표는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였는데요.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 발발 일주일 뒤에 열린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내각의 비상계엄을 사과하라고 요구합니다. 자,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100배 사죄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 사죄합니다 하십시오. 시작! 사죄하십시오. 참석한 장관들이 모두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지만 유일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그런 이력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꿰차면서 역시 내란 세력과 결별도 없었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습니다. 호남 민심은 이처럼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비상계엄 세력과 결별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후보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에서 1,728만 7천여 표를 얻었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439만 5천여 표를 획득했습니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289만 1천여 표였습니다. 이 같은 두 후보 간의 격차는 고스란히 호남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전남과 광주, 전북 등 호남 지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297만 9천여 표를 받았지만 김문수 후보는 32만 5천여 표,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265만 4천여 표를 더 얻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호남에서 몰표를 받은 것으로 두 후보 간 표 차이 90% 이상이 호남 표심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 역할을 했던 호남 지역은 평화적 정권 교체 이후에도 발전의 과실을 받아먹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지역으로 전락하면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여수 유세의 언급은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가 민주당 열심히 지지했는데 도대체 우리한테 남은 게 뭐냐?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먹고 살 길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전남이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재생에너지와 AI 슈퍼클러스터 산업 등에 힘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해안의 꼭지점 부산을 해양 수도로 육성하고 있는 것처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남해안의 꼭지점 목포를 수산 수도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남 지역을 수산업의 수도로서 발전시키면은 앞으로 서로 간에 해양과 수산이 같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불이익을 감수하고 역사의 돌격대처럼 나섰던 호남. AI와 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새로운 산업 시대에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역민들은 어떤 바람을 전했을까요? 무엇보다 혼란한 전국을 빨리 수습하고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길 기대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 여순 사건 진상 규명 등도 속도가 나길 바랐는데요. 유민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기억에 남는 유세 현장으로 꼽은 순천 연양동 패션의 거리. 굵은 빗줄기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이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 맞습니까? 빗속에서 유세를 바라본 시민과 상인들. 무엇보다 어수선한 전국 속 얼어붙은 민생 경제에 활기가 돌길 바랐습니다. 순천 시민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펼쳐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됩니다. 시민들은 TV와 스마트폰 등으로 당선과 즉시 임기를 시작한 새 정부의 출발을 차분히 지켜봤습니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키고 내란이 몰고 온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란으로 인한 혼란이 빨리 수습되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정치권이 이제 갈등을 멈추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서 약속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길 원했습니다. 보수 진보 나눠서 싸우기보다는 좀 화합해서 뭔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극단적으로 서로 혐오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 지역에 짙게 들이온 산업 침체의 그림자. 이 대통령이 정부가 주도하는 석유화학 산업 개편을 공약한 만큼 신속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기업도 살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고용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 여소 시민들에 대한 고용에 대한 대책, 그리고 생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침을 겪은 여순 사건의 올바른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도 속도가 붙길 기대했습니다. 이념을 떠나서 제대로 역사를 알고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중앙위원회로 들어가서 좀 새롭게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넘겨받은 이 대통령. 희망 있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는 빗속 유세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지역민은 80% 넘는 득표율로 응답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새 정부의 출범이 산단 위기 극복과 선박람회 성공 개최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선으로 국가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여수시가 직면한 현안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는 새롭게 변화할 대한민국처럼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전남 제1의 도시 진짜 여수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전남의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5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련 수출액은 5,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김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5% 급증한 3,800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배 주스 등의 음료와 김치, 장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중권 거점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는 21대 대선 공약에 지역사회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광양만권 공항 활성화 협의회는 간이역 신설과 활주로 연장, 공항버스 운행 등을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9월 18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광양만권 공항 활성화 협의회를 창립했습니다. 그동안 협의회는 운항 스케줄 조정과 주차장 확보, 항공사 손실 지원, 신규 항로 유치와 기존 항로 유지 등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과 성과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열린 실무위원회의에서는 접근성 개선과 거점 공항 승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여수공항 간이역 신설인데 지금의 신풍역을 명칭 변경에 활용하거나 공항 인근에 신규역을 설치하자는 제안입니다. 광양만권은 물론 전북권까지 여수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과 수익성 문제로 지금은 사라진 공항 버스의 도입입니다. 어디서든 30분 안에 공항에 올 수 있는 직행 노선으로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지원하자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공항 활주로 연장을 통해서 국제공항으로 승격하는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00m에서 2,800m 정도만 늘어난다 그러면 공항의 안전성 문제도 확보가 될 것이고 끝으로 올 연말 예정된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활주로 연장과 거점공항 승격을 반영시키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전방위 노력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의 기대감과 새 정부의 관심도 높다는 점입니다. 여수공항은 현재의 열악한 상황에도 2021년과 22년 연간 이용객 100만 명을 넘기며 가성비 높은 공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공항은 남해안 남중권의 중심 지역에 있고 상하읍의 중심지, 또 관광, 마이스 상하읍의 중심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미 입지적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수공항의 활성화는 특히 산업위기 지역에서 벗어날 활로 개척은 물론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국토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수공항 활성화라는 해묵은 과제가 지역사회의 계속된 노력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